그렇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가져갈 게 많은 내용이에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서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잖아. 얘한테 이제 제공하는 보상 뭐겠어요? 보통 이제 월급이죠, 그렇죠? 월급을 주는데 월급 주는 것보다 얘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하지, 그치? 내가 조금이라고 월급 많이 받고 싶고 이렇잖아요.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이해가 상충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뭐예요? 이해? 언더스탠드예요? 아니죠. 뭐야? 이익과 손해죠. 그러니까 둘이 이해관계가 달라. 그쵸? 이익과 손해가 달라요. 그래서 상충한다고 서로 충돌하는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화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둘이 그거잖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월급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킬까? 그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을까? 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면 이게 이제 싸우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싸우면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어느 정도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근로자가 받는 그 보상에다가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그렇죠? 그 월급에다가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이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센티브 계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둘이 이익과 손해가 달랐던 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받고 싶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사장님이 너 일 좀 더 많이 하면 대신 돈 많이 줄게.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얘가 일을 많이 하니까 좋고 내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고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타협. 자,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이거 막 하죠. 정리해야지, 정리. 인센티브에는 명시적 계약이 있고 암묵적 계약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지문은 되게 친절하게 여기서 끝났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얘는 이렇게 갈리고 사실 얘는 이렇게 갈려. 이제 막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하다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명시적 계약이든 암묵적 계약이든 둘 다 뭐예요?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이 당연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시적 계약이든 암묵적 계약이든 무엇을 입든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인센티브 설명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쪼개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다 어디로 모이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명시적 계약부터 가볼게요. 명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밝게 보여주는 거니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건데 자, 명시적 인센티브는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서 강제되는 약속입니다. 법원, 강제. 법의 특징이 뭐였지? 법의 특징?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돼요. 그치? 보통 이제 문서에 적혀 있지.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명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것도 맞지. 종이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되잖아. 자,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이번 달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사장님 뭐라 그럴 것 같아? 어디? 보여줘 하겠지. 네가 노력을 했으면 그거 보여달라고. 결과를 보여줘. 그러니까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 이 성과에 기초해서 왜냐하면 성과는 명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괜찮아요? 그치? 눈에 보이는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나 보다. 맞죠?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기업이 보상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게 맞잖아요. 이 흐름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구현해주는 거죠. 구현이 뭐야? 이제 덧붙여 설명해주는 거야, 그치? 자, 덧붙여 또 설명을 해줄게.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플러스 알파 곱하기 성과라고 할 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이거 하고 싶지, 그치? 공식이 나왔다. 고정급 플러스 뭐? 알파는 0에서 1 사이고 여기다가 뭘 곱한다? 성과. 이게 이제 노동자가 받아갈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공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알파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게 커지는 거야, 요게. 이게 커져,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일을 해. 일을 하는데 성과를 내면 어때? 이게 커지잖아. 그 월급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더 커진다는 건 뭐냐면 인센티브에 부여하는 그러니까 내 성과를 뻥튀기 해주는 거잖아, 그치? 이게 커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성과의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요거에 신경 쓸까, 요거에 신경 쓸까? 요거에 신경을 쓰겠지. 어떻게 하면은 성과를 더 많이 낼까? 이거에 이제 애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요게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성과를 내도 막 별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뭐에 더 신경을 쓰냐면 요게 이제 더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치? 요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알파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변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알파가 커질수록 고정급에 따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너무 친절해서 기본 노력과 다르게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알파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내가 갖게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치? 알파가 커지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많잖아. 따라서 알파를 늘리면은 근로자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지. 그래서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겠지. 근데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 사장님 부자 되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가 나한테 오잖아, 그치?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과가 커지잖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인 거지. 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성과가 늘어나서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납니다. 맞죠? 회사 입장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알파가 이제 0에서 1이라고 했는데 이 1이라는 거는 그 100%일 겁니다. 근데 이게 1인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100% 성과를 다 직원에게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장님은 먹는 게 없어요. 그렇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 알파는 0에서 1 사이겠지. 잠깐만 이게 요게가 이거 맞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정해져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마 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장이 몇 퍼센트 가져가고 우리 직원한테 몇 퍼센트 떼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한 이론은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진짜로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커짐에 따라,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처음에 이제 든 생각은 너무 많이 주면 사장님이 가져갈 게 너무 없나? 근데 많이 줘도 조금이라도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닌가? 자, 첫 번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왜냐하면은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주어진 조건, 그리고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극단적인 경우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농장을 해. 농장에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성과 내면은 인센티브 많이 줄게요. 근데 뭐야? 날씨가 안 좋아. 망하는 거야. 날씨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렇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운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커. 이게 뭐냐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성과 내야 돼. 근데 이 성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 월급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고정급을 주지만 성과에 의해서 월급이 막 이게 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이제 불확실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학 지문을 읽을 때 반드시 이제 상정해야 하는, 전제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모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바꿔도 맞아요. 여기서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장, 기업이든 근로자든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맞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뭐를 싫어하냐면은 불확실성을 아주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 어딨어? 그러니까 소득이 불확실해진다 했을 때 이 불확실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리스크야. 투자자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왜냐면은 이거는 가능성인데 내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진짜 경제학 지문 같은 거를 보면은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막 채권 투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 아마 EBS에서도 나올 거야.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자산을 피하고 싶어요. 그치? 근데도 불확실한 자산을 사지. 왜 사는 것 같아? 불확실한 자산인데 이게 좀 리스크가 크거든. 근데 이렇게 리스크가 크고 위험한 자산을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불확실한 자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불확실하지만 이거를 좀 사주세요라고 어필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어필할래? 이윤이지, 그치? 이익을 더 주겠습니다. 이거야. 만약에 자산이 불확실하지가 않고 아주 안정적이라면은 이윤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래. 상식이야. 맞죠? 굳이 뭐 안정적인데 이윤을 더 줄 필요가 있나?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산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금보다 더 안전한 자산. 금도 되게 안전자산이긴 한데 금 가격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미국 채권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왜죠? 발행인이 누구야? 미국 정부잖아. 미국 채권이 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미국 정부가 망한다는 뜻인데 설마 미국 정부가 망하겠어?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좀 간당간당 하긴 한데 원래는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당히 원래 안정적인 나라였어. 그래서 미국 채권 아마 요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국 채권의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미국 채권은 그래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낮아요. 반대로 코인 수익률 미쳤죠. 그렇죠? 근데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보상이 커야 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소득이 불확실해.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얘들아 인센티브 해야 돼. 인센티브를 포기할 순 없어. 너네들을 일시켜야 되니까 받아들여. 어떻게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뭘 더 줘야 돼, 그치?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를 경제 주체는 싫어하는데 얘들아 그래도 인센티브 제도 하는 게 좋아. 설득할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뭘 더 줘야지. 뭘 주냐면은 위험한 거에 대한 보상 성격의 추가적인
이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무슨 뜻이냐면 얹어주는 거예요. 그치? 요거 좀 더 줄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파가 커집니다. 알파가 커지면은 성과의 비중이 너무 중요해져요. 그 애들이 성과에 집착을 해요. 그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난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 알파가 커지니까 많이 주는 그렇게 보지 말고 알파가 커지면 성과에 따라서 월급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불안해요.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야? 뭘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생돈 나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위험 프리미엄이야. 이 위험 프리미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주고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 프리미엄대로 또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손해인 거지. 그러면은 그냥 성과급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인센티브 제도를 해야 애들이 일을 하니까 지금 유지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두 번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아마 이거는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야. 말 그대로 명시적인 인센티브잖아. 그러면은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명시적이어야 돼. 그치? 눈에 보여야 된다고. 티 나야 되는 건데 자, 성과 가운데서는 측정하기 쉬운 거. 티 나는 것도 있지만 티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데 성과 측정이 어려워요. 티가 안 나. 그래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업무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 중에서는 뭐 좀만 노력해도 이렇게 팍 나오는 게 있고 좀 많이 노력했는데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애들이 뭐만 하겠어? 노력 대비 성과 막 빵 나오는 것만 할 거 아니야. 성과 잘 안 나오는 거는 등한시하겠지. 등한시가 뭐예요? 무시, 그치? 무시하잖아. 그래서 무시하면은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쵸? 애들이 업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 이거 하겠습니다. 다 몰리겠지, 그치? 좀 잘 되는 거. 근데 좀 잘 안 나오는 거는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야. 왜 왜곡이냐면은 원래 이제 예상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성과가 이렇게 나기를 원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업무는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너무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야. 따라서 알파가 커지면 성과의 비중이 커지면은 인센티브 왜곡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왜곡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 명시적 인센티브가 문제점이 있네. 문제점이 났으면 당연히 해결 방안이 나와야겠죠? 자, 볼게요.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가 힘들어요.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어 뜻을 좀 알면 좋겠죠. 명시적의 반대가 뭐냐면 암묵적인 거예요. 암묵적인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치? 근데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지, 그치? 명시적 계약은 어때요? 성과와 너무 상관이 있죠, 그쵸? 근데 이 암묵적인 인센티브는 성과랑 상관이 없대. 그럼 뭐에 대해서 준다는 거야?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기초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뭐냐면은 노력 그 자체를 평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암묵적인 계약인데, 근데 보면 알겠지만 노력 그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건데 당연히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로 보너스, 뭐 복지, 혜택, 승진 이런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암묵적인 계약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이 뭐였어요? 무슨 계약이었어요? 명시적 계약이었지. 그러니까 암묵적인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이건 뭐가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에 따르면 강제성이 없으니까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계약의 이행입니다.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암묵적인 계약은 안 씁니다. 명시적 계약은 계약서 써? 있어. 근로계약서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암묵적인 계약은 계약서도 없어. 근데 왜 지키는 거야? 내가 사장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저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네. 월급을 올려줘야겠군. 요걸 기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일을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너무 친절하지, 그치? 이 설명은 안 해줘도 됐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그다음에 자,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번 때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 안 올려줬어. 그럼 근데 이제 이게 몇 달 되면 어떻게 돼? 사장님 날 잘 모르네. 이제 어떻게 해요? 언제 통수 쳐야지, 그렇죠? 열심히 안 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협력 관계가. 자,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다른 것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서. 뭐야 이게? 인센티브. 자,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서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는 것. 이게 뭐였지? 이게 법이 보호하는 계약이 뭐였어? 명시적 계약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뭐였어? 왜 어떻게 해가 되었지? 첫 번째.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뭐야?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 계약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서 성과 인센티브 강도를 높이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불확실하다. 내 성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 소득이 불확실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하나는 또 뭐였지? 애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뭐만 집중해서 하는 거야? 성과 잘 나오는 일에만 집중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은 이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요. 이 정도 기억이 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독서 읽을 때 빨리 문제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건 아는데 계속 귀찮더라도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자,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가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합당한 측정 지표를 찾기가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보다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보상. 요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했더라? 암묵적인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자,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를 해줘야겠어요? 암묵적인 계약을 해줘야겠죠? 명시적 인센티브 강도는 안 높은 게 좋겠지. 기억이 뭐지? 기억이 암묵적 계약입니다. 암묵적인 계약.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맞죠? 암묵적 계약. 암묵적 계약,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를? 명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틀렸죠? 자, 3번.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맞죠? 자발적. 강제성이 없다.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손실이 클수록, 그러니까 내가 쟤를 손절 쳤을 때 손실이 크면은 손절 안 하려고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제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인 이익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마지막 문제예요. A, B, C.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합니다.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명시적 계약 좋아 이거잖아. 명시적 계약이 아주 긍정적이야. 그러면은 인센티브 강도를 높이면은 애들이 열심히 일하겠지. 그럼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명시적인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 불확실해. 불확실하면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아, 저 불확실해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래? 불확실해요. 프리미엄 줘야지. 그럼 프리미엄을 주면은 알파가 커질수록 프리미엄을 많이 주니까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자, 명시적인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 커지게 합니다. 인센티브 왜곡이 커지면은 회사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